네, 안녕하세요. Absolute Orientation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수현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bsolute Orientation이란 스케일 파라미터 란다, 회전 행렬 r,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통해 주어진 x좌표들을 새로운 좌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로 만들어진 좌표 xn바는 실제 좌표 y값과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까움을 측정하기 위해 스퀘어드 에러가 사용되고 이 에러가 최소가 될 수 있게 수행합니다.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얻은 이미지에 대한 릴레이티브 오리엔테이션만으로는 3D 모델이 실제 세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을 사용한다면 이것들은 컨트롤 포인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실제 세상에 닷을 내려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다 등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미지상에서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르게 됩니다. XN은 카메라 프레임 내에 얻어진 포인트들을 의미하는데 이 포인트들을 오브젝트 프레임 위에 XNO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식은 총 7개의 변수를 가지게 되고 정확한 변환을 위해 최소 3개의 정확한 컨트롤 포인트들을 통한 파라미터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2대의 카메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2대의 카메라에서 다음과 같은 좌표축을 얻을 수 있고 이 두 카메라 사이에 릴레이티브 오리엔테이션을 얻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트라이앵귤레이션 과정을 통해 이 한 점에 대한 상대적인 좌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external world 와의 관계는 매우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컨트롤 포인트가 있다면 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강의에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강의에서의 목표는 대응되는 XY 점들이 존재할 때 XN을 YN으로 변환하는 식의 파라미터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컨트롤 포인트들의 중요성에 따라 웨이트 값을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최적의 파라미터 감마, 그리고 로테이션 행렬,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얻기 위해서 웨이트 스퀘어드 에러가 최소화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를 얻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좌표계를 로컬 좌표계로 변환해야 합니다. 로컬 좌표계의 원점을 주어진 점들의 무게중심으로 설정합니다. 구해진 원점을 앞서 설정한 에러 펑션에 더해주고 C 변하지 않게 다시 빼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xn을 란다 곱하기 r 곱하기 x좌표 더하기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식에다가 앞서 정의한 y0를 공통으로 빼준 후 이 값을 란다 r에 관해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란다 r로 묶인 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변수 x0를 도입하고 이 값을 x0 마이너스 r 트랜스포스 t 더하기 r 트랜스포스 y0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x행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식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선 슬라이드에서 얻은 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식에 공통적으로 양변에 란다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 사용될 이 식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어야 할 파라미터들은 람다,
그리고 R, 그리고 X0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오늘 강의의 목표는 예측한 xn 값과 실제 yn 좌표 사이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앞서 정의한 에러 펑션의 최적화가 목표이며 에러 펑션을 x, 감마, 람다, r에 관해 나타낼 수 관한 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사용해 다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스퀘어드 에러의 크기의 합은 행렬로 주어진 파라미터의 경우 트랜스포즈 행렬과 일반 행렬의 트랜스포즈 행렬과 일반 행렬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 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에러 펑션을 최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분을 한 후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얻어진 값들을 통해 남은 변수들을 얻게 됩니다. 앞서 정의한 에러 펑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총 3개의 항을 얻게 되는데 첫 항은 람다만, 두 번째 항은 람다와 x0만, 마지막 항에는 r과 x0 변수만 존재하게 됩니다. 앞서 정의한 에러 펑션을 이제 미분하는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러 펑션은 x0, 람다, 그리고 r 총 3가지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에 맞는 옵티멀한 펑션을 찾기 위해 총 3번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최적의 x0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의된 에러 펑션을 다시 불러보면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이것을 x의 제로에 관해 미분해줍니다. 이렇게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분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은 x0에 관한 식이 없기 때문에 이 항은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두 번째 항은 2차식을 미분해서 1차식의 x0를 얻게 되고 마지막 항은 x0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개수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앞서 미분한 식 x0에 관해 미분한 식이 0이 될 때 에러 펑션이 최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 이 우변항, 이 식은 이 식의 변을 좌변, 우변으로 나눠 쪼개준 것인데 우변을 보면 이 값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까 y0는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오리진, 평균으로 정의했었고 원래 값에서 평균을 뺀다는 것은 편차를 의미하는데 편차의 평균이라는 것은 결국 0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값은 0이 되게 되면 편차의 평균은 0이 되게 돼 편차들의 합은 0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0이 되게 되고 남은 좌변의 항이 0이 되게 되고 이 식에서 계산하게 되면 마지막 줄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x0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적의 스케일 파라미터 람다를 구하는 과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에러 펑션, 앞서 정의했던 에러 펑션을 람다에 관해 정의하였습니다. 람다에 관해 미분하였습니다. 첫 항은 미분 시 마이너스 1을 미분하여 마이너스 2차식이 되며 두 번째 항은 람다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정의하여 내려오면
정리하여 내려오면 앞에 개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은 람다 변수가 없기 때문에 미분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얻어진 미분식이 0이 되는 상황이 에러 펑션이 최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람다는 다음과 같은 빨간 박스 내의 값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행렬을 얻는 과정입니다. 에러 펑션에서 마지막 항의 에러 펑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r이라는 값은 마지막 항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값의 부호를 살펴보면 이 값은 전체 에러 펑션에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데 따라서 에러 펑션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네모 박스의 안의 값이 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값이 음수의 값으로 커져야 전체 에러 펑션이 최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r을 구하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선 두 과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앞에서 정의한 이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r값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an과 bn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했습니다. an은 란다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yn 마이너스 y0, bn은 란다 2분의 1승 곱하기 xn 마이너스 x0로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 바꾸어준 변수를 통해 앞서 정의한 r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an과 bn은 모두 알고 있거나 앞서 구해진 값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 상수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의 식을 우리는 행렬의 대각선분의 합인 트레이스 형태를 사용해 바꿀 수 있습니다. 크로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H로 정의하게 된다면 최종적인 문제는 RH의 트레이스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문제는 RH의 트레이스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값을 구하기 위해 저희는 강의에서는 특이값 분해를 사용합니다. 특이값 분해를 통해 H는 UD, V 트랜스포즈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 행렬 U와 V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며 D는 다이아고널 행렬입니다. 아직 아랫값에 대한 정보가 없어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아랫값을 V, U 트랜스포즈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뒤 식을 정리해보면 R 대신에 V, U 트랜스포즈를 대입할 수 있고 첫 번째 줄과 같은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V 곱하기 D 곱하기 V 트랜스포즈 행렬이 되는데 이때 가운데 D는 대각선분만 존재하는 행렬이기 때문에 루트 분해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분해된 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이와 같이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 V 루트 D를 A라고 정의한다면 최종적으로 트레이스 RH는 트레이스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분들의 제곱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 AA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 값은 AA 트랜스포즈 행렬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 행렬을 곱해준 행렬의 트레이스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설정했던 R값이 우리가 찾고 있던 최적화된 옵티멀 R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트랜스 팩터의 값이 들어간 식을 T건에 정리해주면 위와 같이 정리가 되며 앞 계산 과정을 통해 구한 R을 대입해 최종 트랜슬레이션 벡터의 값을 계산 가능합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란다는 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며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위와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션 벡터도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때 이 변수들의 각각 쓰인 변수들은 모두 계산 가능한 값들이거나 행렬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희는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강의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카메라상의 점들의 익스터널한 코디네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포인트 클라우드나 라이다 사용에 있어서는 두 점들 간의 시밀러리티 트랜스폼을 얻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우리는 에러의 크기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했으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